You're listening to AM 790 WQXI, Atlanta, Georgia. 라디오 정보시대.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용승 산부인과의 이용승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용승 존리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산부인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를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은 뭐 거의 삶의 일부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갱년기, 폐경기 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 좀 갱년기에 접어든 분이라든가 또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 그 예. 배우자분들 다 그쵸. 같이 들어도 예. 좋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예. 삶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나 갱년기를 똑같이 겪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죠. 차이가 굉장히 틀리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개개인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폐경기 그게 어감이 뭐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완경 뭐 폐경 대신 완경. 그런 식으로 네. 많이 쓰는데 네. 이제 보면 한국이 좀 그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좀 그 용어를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언어를 좀 더 좋은 언어로 바꾸고 그런 걸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방사선과 있잖아요. 네네. 엑스레이고 그게 저 때만 해도 방사선과였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영상의학과라고 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아마 네. 방사선과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근데 미국은 레디올로지, 미국은 방사선과죠. 네네. 역시나 전혀 미국을 뭐 다른 뭐 이미징 어쩌고 바꾸는 네. 게 없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걸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역시나 뭐 메노포즈라 그래서 그냥 미국은 용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폐경 네, 그냥 그러네요. 뭐 끝난다 그런 어감에 네. 그냥 그걸 아직 이제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폐경 갱년기가 한 50 정도 전에 오게 되는데 그게 평균적인 나이가 그쵸. 50 전후. 네. 그게 평균 나이죠. 50, 51 뭐 그 정도. 네.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개인 차이도 많고 한번 오늘 한번 저희가 완경이라고도 얘기하고 폐경기 여성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갱년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나면 갱년기가 이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하게 그 산을 네.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 열어놨습니다.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검색하시면은요 라이브가 뜹니다.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이용승 산부인과의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폐경기, 갱년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원장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요즘 코비드 상황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병원에 특별하게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없나요? 어떤가요? 코비드 관련해서? 사실 뭐 코비드 얘기 한마디 하고 안 하고 또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요즘에 뭐 가장 뭐 이제 아직까지도 이슈. 네. 아직까지도 뭐 그거 제일 메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병원에 뭐 분만이나 수술 여러 가지 있어서 특별히 뭐 바뀐 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백신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더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제가 일하는 에모리도 그럴 것 같고 게다가 다른 병원도 이제 특히 타주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이제 뭐 백신을 당연히 권장은 했지만 뭐 완전히 뭐 의무는 아니었죠. 맨데토리 그러니까 뭐 네가 이거 백신 안 맞으면 여기서 일 못한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백신의 중요성이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뭐 델타 변이니 뭐니 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됐던 거죠. 워낙에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게 뭐 변이 일으키고 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으면
뭐 그런 거에 걸려도 뭐 그렇게 많이 아프다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백신을 맞으면. 중증이나 그쵸. 사망으로 이를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니까. 변이에 걸려도. 네. 근데 이제 그래 변이에 그래도 이제 걸릴 수는 있고 그거를 또 옮길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 예. 그럼 결국 이제 뭐 걸린다 한들 이제 뭐 그 뭐 별 큰일 안 난다 이제 그런 큰일 안 그런 얘기고. 난다는데 예.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그쵸.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그쵸. 있으니까 예. 하지만 얕게라고 할 가볍게 올 수 있는 게 혹시 상대방이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태라면은 옮기고 그렇죠. 또 옮길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 맞아야지 백신을. 예. 그리고 또 산모분들도 아직까지 계속 여쭤보시는데 특히 이제 초반에 임신 확인하러 오셨을 때 네. 뭐 백신 맞아야 되냐 여쭤보시는데 예, 저는 이제 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맞으라는 거 권장하고 있어요. 뭐 코비드에 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뭐, 불안해하시죠. 그렇죠. 뭐 그냥 뭐 네 그러신 분도 있지만 네. 뭐 굉장히 유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당연히 맞지 말라고 그럴 걸 예상하셨던 분들.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큰 그림을 보시면 그 코비드를 걸리면 안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산모분 같은 경우 네. 더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으시면 됩니다. 맞으시면 돼요.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 권장하는 거는 맞아도 된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더 연구를 하는 게 네. 이미 이제 임신 중에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사례가 나왔겠네요. 그쵸, 네. 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는데 이제 그건 오히려 더 맞으란 쪽이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분만을 한 후에 아기한테 그러니까 아기 낳자마자 거기서 그 탯줄이나 아니면 아기한테 이제 그 항체를 채취했을 때 아기도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가니까. 예. 엄마가 백신을 그렇죠. 맞으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맞으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요즘에. 그게요. 원장님 이렇게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나요? 뭐 그럴 수 있는 이제 한국이나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한국 연구나 그런 걸 이렇게 막 빨로 열심히 하지 않지만 네. 근데 들어보면 좀 이제 뭐랄까 좀 더 보수적이고 약간 이제 조심스럽고 그런 아직 그 뭐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맞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시고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저도 한국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안 맞는 것처럼 아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또 저희가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 방송 많이 접하잖아요. 다른가? 미국은 맞는데 일단은 맞으라는 거고요. 맞으면 아이한테 산모님이 맞으면 아이한테도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맞는 거다. 그렇죠. 그 전에 의료진들은 저는 생각하기에 거의 의무적으로 다 맞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권장. 그래서 목표율이 뭐 반 이상, 70% 이상 이렇게 맞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뭐 실제로 안 그랬나 그렇다고 봐요. 뭐 억지로 막 가서 맞히고 네가 이거 안 맞으면 여기서 근무 못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래서 뭐 좀 노이즈도 많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죠. 그거 뭐 이거 안 되는데 치매다. 그렇죠. 그런 분들 있는데 뭐 지금 워낙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조지아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때문에 다시 또 큰일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선의 방법은 서로 좀 백신 접종을 하는 것밖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지아가 겨우 50%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백신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미국은 뭐 누구한테나 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건 뭐 12세 이상만 되면 그냥 다 줘요 다. 검사도 그냥 뭐 많이 해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폐경기 이야기 할 겁니다. 갱년기. 근데 그 전에 살짝 또 이제 저희 업데이트 저희 클리닉 쪽에 코비드 쪽에 클리닉 클리닉 이용승 산부인과. 근데 이제 뭐 그 코비드하고 직접 관계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저희 이제 그 내과 전문 선생님도 계시죠. 소빙해서 이제 진료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뭐 더 편의를 위해서 내과에 분도 많이 계시니까 거기도 많이 그쪽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데 보다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만 이용하는 사이트 그리고 또 지역별로 나눠 있는데 보면 가끔 가다가 그 여의사님
산부인과 전문의 분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역시 이용수 산부인과에 여성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죠? 네, 뭐, 네, 그런 내과 거죠.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때 한번 얘기하셨던데 피부 전문 피부과 관리사분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예. 한번 혹시 이제 문의하실 게 있으면 특히 또 내과 전문의가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료받는데 편의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산부인과 전화번호 678-957-8908번입니다.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갱년기. 그래서 갱년기를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찾아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시면 이제 너무 이제 좀 뭐랄까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그럴듯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뭐 명색이 또 산부인과 전문이다 보니까 네. 그냥 오늘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확실한 거 그냥 이제 그냥 확인이 된 거 그냥 스터디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뭐 유튜브만 찾아도 뭐 많이 나오고 뭐 해라 뭐 먹어라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오늘 확실한 것만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이제 그냥 본인의 판단력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오늘은 확실히 뭐 이제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확인이 된 것만 확인된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환자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괜히 이제 유튜브 보고 이런 거 뭐 해보고 뭐 좋다니까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사실 뭐 특히 영양제 같은 게 뭐 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100%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유튜브 속의 정보는 특히 이제 뭐 요즘에 뭐 코비드 걸려서 뭐 이제 비타민 C나 뭐 징크 뭐 한국에서 아연이라고 그런 거 막 엄청 막 더 메가도즈 뭐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요로 결석 같은 거 생겨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과용량으로 먹으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적당히 이제 하실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것까지는 정보를 얻어서 알지만 어떤 거는 과하게 드셔도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으니까 적정량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폐경기 일단 얘기해 보면 일단 증상이 그러니까 제일 흔한 증상으로 물론 이제 뭐 럭키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이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생리만 끊어지고 그냥 뭐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생리만 끊어졌을 뿐 아무 증상 없이 뭐 신체적인 변화나 뭐 화끈거린다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제 제일 흔한 증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땀이 많이 난다거나 이제 막 갑자기 뭐 밤에도 땀이 막 나서 막 날씨랑 상관없이 막 혼자 막 이제 뭐 선풍기 켜고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런 거를 뭐 혈관 운동성 증상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말씀으로 심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증상이 혈관이 막 그 확장되고 수축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얼굴도 빨개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확히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호르몬이 갑자기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루 종일 계속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또 그렇게 더 유발되기도 하고 뭐 자극이라는 게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제 확 올라오는 아니면 뭐 약간 뭐 창피한 당한다거나 뭐 감정 그런 거에 대해서 확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심하면 굉장히 삶의 질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아까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2년 정도 가요. 2년 보통. 그냥 뭐 오래 되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 근데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10년 넘고 평생 가시는 10년 이 증상이요? 평생 가시는 분도 있어요. 평생.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뭐 그냥 버텨라 그런 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닌 거죠. 왜냐면 아니 어떻게 버텨요? 그렇죠. 계속.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버텨야 된다. 뭐 호르몬 같은 것은 나쁘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이제 많이 연구가 된 이제 미국 공식적인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 나온 그 팩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 얼른 답을 드리고 싶지만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용승 산부인과의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갱년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시도 때도 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부채 선풍기를 달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온도와 상관없이 막 얼굴 옆으로 막 땀이 줄줄 흘러내려서 이제 막 있어요. 목에 막 손수건도 감아 보시고 하시는데 이게 짧게 지나가면 다행인데 평균이 아까 2년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길게는 평생, 긴 분은 10년 이상. 그리고 보통 이거- 이제 예. 화끈거리는 게 보통 한번 확 나올 때 보통 30초에서 60초 정도 이제 지속되고요. 보통. 네네. 예, 이걸 그리고- 참으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리라 견디라고 하기에는 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오늘 확실하고 산부인과에서 검증된 이야기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네. 치료해야죠. 예, 계속 요즘 시대. 말씀드리지만 이건 네. 이제 제 의견이 전혀 아니고 그냥 네. 이제 산부인과 제가 그래서 책을 들고 나온 건데 그래서 두꺼운 책을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네. 그 의학이라는 게 특히 이제 미국 뭐 이렇게 서양 의학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교과서보다도 이렇게 학회 측에서 매년 발행을 해요. 이렇게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 그런 거로. 그게 네. 오히려 더 정확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개정판이 나오죠. 근데 교과서는 워낙에 볼륨도 두껍고 뭐 네. 비용도 비싸고 그러기 네. 때문에 매년까지는 안 나오고 매년 사기도 음.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건 이제 한 뭐 4, 5년이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하면 반면 이제 그런 그 계속 업데이트는 저희가 알아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산부인과 학회 측에서 발행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이제 전문의들은.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거죠. 내년엔 틀린 건데 네. 그런 거 모르면 그냥 틀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마다 업데이트가 된 거죠. 이해해 네. 주시고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확실한 의견이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업데이트가 또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힘드신 분들 뭐 갱년기 이제 완경기, 폐경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많이 화끈 걸리고 그럴 때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면 어느 게 이제 가장 좋은 치료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양제, 뭐 여성한테 좋던 영양제를 써본다거나, 뭐 침을 맞는다거나, 운동을 해본다거나, 요가, 뭐 명상,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항우울제를 먹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호르몬 치료 그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 어떤 일단은 걸까요? 예. 제가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일단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활기차고 이런 거 아닐까. 영양제는 그쵸. 기본적으로 드시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안 되던데.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효과를 모르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연구가 이제 큰 대규모 연구가 없으면 효과를 그냥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효과가 없냐 이제 그건 아닌데. 아닌데.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네. 저도 뭐 적극적 운동이나 뭐 요가, 뭐 명상 그런 걸 네네. 권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돼 있어요. 많이 대규모. 근데 이제 뭐 침, 뭐 요가, 뭐 명상, 운동 그런 거는 이 핫플래시 그걸 낮게 하는데 줄이는데 효과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예.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전혀. 예, 근데 이제 하시면 좋죠. 다른 건강에 좋겠죠. 다른 건강에.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없습니다. 네. 그건 그냥 스터디가 돼 있어요. 그냥 대규모 스터디가. 네네. 그런 데서. 예, 그래서 효과가 없다.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외에 무슨 뭐 이제 뭐 바이오 아이덴티컬 호르몬 뭐 그런 좀 뭐랄까 약간 이제 그 정설 쪽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나 뭐 영양제 그런 것들은 영양제. 그런 거는 대규모 스터디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를 아직 모르는 그렇죠. 거네. 예. 대신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FDA에서 그런 거는 이제 컨트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아마존 들어가서 여성한테 좋은 그런 거 쳐보면 뭐 100여 가지가 나올 텐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이제 그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FDA라는 데서 규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괜히 이제 뭐 너무 많이 먹었다가 네. 무슨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당연히 뭐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만 뭐 큰 회사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 간이 수공업 차원에서 이렇게 캡슐에 담아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게 아마존이나 이런 게서 유통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그냥 식품 쪽에서 만드는 거죠. 약은 아니죠. 예, 약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네네. 파는 게 약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스트로반 같이 뭐 그나마 좀 유명한 영양제 그 코스코에서 파는 코스코에서 팔아요. 네. 그런 거는 약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름은 괜히 약 같지만 뒤에 보면 뭐 이제 뭐 콩이나 뭐 이제 뭐 칡이나 이제 그런 데서 그냥 뭐 추출해서 이제 식품 뭐 그런 영양제죠, 영양제.
이것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효과가 치료가 네.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그렇죠. 거다.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효과를 떠나서 이제 안정성이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FDA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효과보다는 이제 안정성이죠. 예, 이걸 위해가 없느냐. 예,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알아서 해야죠. 그건 이제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데 예, 이제 예. 적정 용량이나 이런 그렇죠. 건 주의를 하시고요. 예, 이거는 모르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운동 이거는 효과 없다라고 예. 나왔고요. 요가나. 근데 열심히 하십시오. 예, 예, 그거는 예, 이제 예. 건강을 위해서. 예, 근데 네. 이제 이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 화끈거리는 거 그런 걸 줄이는. 땀나고 이런 거에는. 네. 효과가 없다고 이제 뭐 발표가 됐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네. 확실히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치료.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그래서 HRT 뭐 호르몬 대체 요법 이렇게 불렀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간단히 호르몬 테라피 그러니까 그냥 호르몬 치료 HT 이렇게 예, 불러요. 호르몬 치료. HT. 예. 예. 그래서 그것만이 이제 효과가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입증된 거죠. 예. 요것만 이런 증상을 이제 아니 그 제일 좋게 그러니까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예. 얼굴 화끈거리고 땀이 난다라는 게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일상들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흔히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삶의 질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건데 이제 호르몬 치료하면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그쵸, 난색을 거부감이 있고, 거부감도 있고 예, 살짝 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지식을 좀 이제 네, 주세요. 아시는 게 이제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환자분들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부인과가 아니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주치원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그럼 이런 증상 이 있으니까 뭐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큰일 난다, 암 걸린다 왜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예.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암에 걸린다는 둥 이제 뭐 그런 그래서 식으로. 그 얘기가 많이 퍼져 있는 것 예. 같긴 해요. 그래서 거부감들이 좀 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처방전을 발행한다 그래도 또 약사 선생님이 또 한 번 또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이거 뭐 먹으면 큰일 난다, 암 걸린다. 그렇게 약국에 가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럼 정확한 거를 오늘 확실한 그쵸. 것만 검증된 그쵸. 것만 예. 얘기해 주신다 예. 그랬으니까 예.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1번 그 뭐 리스크가 없는 약은 없는데 일단 그 베네핏 그러니까 장점을 일단 확실히 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증상 효과가 일단 제일 좋다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그럼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큰 스터디만 가지고 볼 때 물론 조그만 스터디는 다를 수 있어요. 게다가 그런 거는 이제 정설로 인정이 안 되죠. 뭐 조그만 이제 근데 그런 거로만 볼 때 이 호르몬을 시작하신 분들 근데 이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10년 내 그리고 60세 전에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의 호르몬 치료. 그렇죠. 네. 모탈리티 그러니까 그 모탈리티가 그러니까 사망률이 그 굉장히 준다고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사망률 그러니까 딴 걸 떠나서 그냥 그 돌아가실 찬스가 확 주는 거예요. 호르몬 치료. 예, 이런 걸 이렇게 일찍 하면 무슨 뭐 뭐든지 간에 뭐 심장병이나 이제 뭐 뭐든지 간에 네. 그건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를 그쵸. 해서 나온 결과가 사망률이 준다. 그렇죠. 네. 빨리 했을 때. 빨리 했을 때. 빨리 이제 좀 오래 이제 특히 60세 전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반감이 심하냐? 그럼 이제 암 같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설명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이 호르몬이 어떤 거냐면 에스트로겐, 뭐 남포 호르몬, 프로제스테론, 황체 호르몬 그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경 전까지 그게 분비되다가 폐경 후에 그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계속 폐경이 안 된 것처럼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보면 그냥 평생 젊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론만 가지고 보면. 이론만 보면. 네. 왜냐면 그걸 그냥 계속 보충해 주니까. 네. 끊긴 상태에서.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메인, 그러니까 효과가 그 메인으로 있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근데 프로제스테론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 게다가 에스트로겐만 쓰면
자궁이 있으신 분들 뭐 안 띄었으면 자궁 있겠죠. 네. 그럼 자궁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나만, 에스트로겐만 쓰면. 네. 그래서 두 개를 꼭 같이 써야 돼요. 이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 원장님이 설명했지만 여성분들이 생리를 할 때 왜 하냐, 이 호르몬이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작용하느냐를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두 개가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또 네. 자궁이 없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주위에 뭐 근종 때문에 네. 떴다거나 뭐 이게 네네. 뭐 아니면 뭐 근데 그런 분들은 에스트로겐만 써도 돼요. 왜냐면 그게 메인 액터고 자궁감이 걸릴 수가 없으니까, 걸리고 싶어도 자궁이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근데 프로제스테론 같이 써도 돼요. 왜냐면 게다가 효과가 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건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분들은 쓰게 되면 두 개 다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두 개 다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쓰거나 아니면 두 개가 합쳐진 제제를 쓰거나. 근데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에스트로겐만 써도 되지만 네. 같이 써도 되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궁암, 그러면 자궁암이 절대 더 걸리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둘째로 걱정하는 건 유방암. 유방암. 네. 유방암, 그 얘기가 많고 예. 그 얘기가 굉장히 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네. 주십시오.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갱년기 이야기, 호르몬 치료 네.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자궁암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더 좋으니까 그렇죠. 예방에도 좋고. 근데 유방암 걱정은 많이 하시고 네. 꼭 그게 사실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네. 있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이제 맞아요. 그건 이제 그 맞다니요. 뭐가요? 유방암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걸리냐, 그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그건 이제 네. 지금까지 과거에 좀 큰 그 대규모의 그 연구가 있었는데. 네.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60세 전에 그냥 빨리 폐원 되자마자 이제 오래 썼을 때 그냥 오래 건강히 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스터디는 65세 이상에서 호르몬을 뭐 5년 이상 오래 썼을 때 유방암이 뭐 증가할 리스크가 조금 더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 거죠. 그 스터디를 가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마치 뭐 그러니까 꼭 생긴다는 식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호르몬 그쵸. 치료하면 유방암 걸린 데들까지 와전돼서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이면 조금 이제 그때 좀 끊어본다거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근데 그 스터디도 네. 좀 디테일을 보면 네. 그래도 그냥 그 평균 수명이나 그런 거는 오히려 쓴 사람들이 더 길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냥 뭐 유방암이 걸린다 한들 더 검진 잘 받고 그러시니까 그냥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65세 네. 이상이신 분들이 5년 이상 썼을 때 걸린다가 아니라 걸릴 찬스가 조금 리스크가 살짝, 그냥 미미한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그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닌 거죠. 그 이야기가 네. 이렇게 해서 호르몬 치료하면 네. 유방암 걸린 데까지 나오는 겁니까?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호르몬을 쓰다가 유방암이 걸리시는 분도 있죠. 근데 반대로 대부분은 호르몬을 안 쓰신 분들이 유방암이 걸리죠. 네. 근데 이제 호르몬을 쓰다가 걸렸을 때 그것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원인이 거죠. 인과관계가 그렇죠. 거기에 있느냐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거의 90% 이상 분들이 그냥 걸리죠. 유방암이랑 그냥. 실제로 특히 한국 분들은 네. 마치 뭐 이제 모유수유하고 아기 많이 낳고 그러면 절대 뭐 가슴도 작고 그러면 절대 안 걸리라고 생각하시는데 흔해요. 굉장히 흔해요. 여성 암 중에 그런 특히 분들도 그런 애기 분들도 셋 넷이고 다 모유수유 다 하셨고 그냥 뭐 다 그냥 전혀 이제 의심 못 하신 분들도 흔해요. 유방암이 안타깝지만.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모유 수유하고 출산의 경험이 있고 또 아이 숫자가 많으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그렇죠. 없다. 괜찮다 하는데도 걸리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게 실제는 또. 거꾸로. 그냥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제일 흔한 좀 뭐 부작용이나 좀 안 좋은 게 뭐냐?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냥 뭐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건 처방약이니까 어느 처방약이나 있을 수 있는 네. 약간 뭐 더부룩함이나 게다가 좀 호르몬 쪽이니까 약간 뭐 가슴이 땡긴다거나 특히 처음에 좀 적응될 때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약간 머리 두통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는 뭐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 네. 먹고 끝날 거면 안 쓰는 게 낫죠. 예, 네네. 한달 뭐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좀 계속 가면 좋아지는 부작용들이에요. 몸이 좀 적응을 하면서. 하면.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좀 심각한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우리가 위험을 생각하더니 그럼 좀 진짜로 좀 위험한 게 그럼 뭐냐 그렇게 계속 여쭤보시면 네. 그나마 지금 확실히 밝혀진 제일 그나마 빈도가 좀 높을 수 있으면서 위험한 부작용은 혈전증 같은 거예요. 혈전증. 예, 예. 네. 근데 혈전증이 뭐 말로만 들으면 뭐 암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아도 혈전증이 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폐 같은 게 생기면 뭐 이제 뭐 막히죠. 폐색전증 그래서 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동양인 분들, 한국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고. 예, 주위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분들을 드물 거예요. 예, 이 걱정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의외로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블러드 티너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흔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교과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뭐 부각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약간 뭐 유전 질환 중에서도 좀 이제 클라시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도 많고 미국에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과서만으로만 공부했을 때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폐해인데 네. 그런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어요. 예. 근데 한국에는 좀 많이 드물어요. 예. 드물고. 예. 그나마 그게 이제 뭐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미국 거니까 네. 많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인데 그게 이제 뭐 그것 역시 흔치 않고 흔치 않고. 게다가 그게 걱정이 되면 그게 이제 왜 생기냐면 특히 이제 호르몬제를 먹고 그럴 때 이제 간 쪽에서 뭐 이제 음구 인자 같은 걸 좀 더 많이 생성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더 그런 게 흔해요. 그 클라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피하려면 뭐 바르는 제제나 네. 붙이는 거나 어? 그런 걸 쓰면 돼요. 호르몬 치료인데 바르는 예, 거나 그러니까 붙이는 그런 거나 거 다 나와 있어요. 패치처럼. 예, 예, 예. 어. 근데 그럼 왜 그런 걸 다 애초에 안 쓰냐? 네. 보험이나 이제 비용 때문에 그래요. 아. 예, 더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잘 커버도 안 되고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에스트로겐 패치 같은 경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써야 써야 되는데 된다 두 개가 같이 된 패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붙이는 거. 그게 제일 편할 텐데 그거는 보험이 거의 잘 안 돼요. 무지 비싸고. 근데 그나마 이제 에스트로겐만 일주일에 2번씩 붙이는 패치가 있는데 네. 그것 역시 비용은 좀 저렴하지만 잘 커버도 안 되고 보통 패치 하나에 한 뭐 25불 정도니까 일주일이면 뭐 50불 그러니까 한 달이면 뭐 한 200불 이상 되는 건데 그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예, 게다가 계속 쓸 건데. 네. 예.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혈전이나 그런 거 리스크는 예, 거의 훨씬 낮아요. 그런 걸 쓰게 되면. 예. 예. 근데 그래도 이제 프로제스테론 약을 또 먹어야 돼요. 에스트로겐 패치만 붙이면.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렇죠, 패치가 패치는 아니면. 굉장히 예, 비싸고 예. 어떻게 해서 혹시라도 좀 부작용 예. 하나 있을 부작용을 줄이고자 에스트로겐 패치만 붙인다면 예. 같이 그러니까 자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같이 드셔야지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프로제스테론은 먹어야 되고. 그렇죠. 어차피 먹어야 돼요. 꼭 드셔야 돼.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많고 이제 혈전이 또 생기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호르몬을 쓰고 싶어도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쓰죠. 예,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안 쓰죠. 혹시라도 그래서, 있을 그래서 뭐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나마 또 효과가 있는 처방약 중에서는 이제 네. 약간 뭐 이제 항우울제 계통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진통제 계통에 그런 거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분들이 우울증이 있어서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핫플래시인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약 자체가.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가게 되죠. 예. 자, 그러면 갱년기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제가 앓고 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난 좀 해야겠다 하면은 이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한도 끝도 없이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걸 또 딱 끊으면 네. 다시 나타날 수 있나요, 이 그렇죠. 증상이? 그래서 좋은 질문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규모 스터디 뭐 유방암 뭐 그게 65세에서 오래 썼을 때 조금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뭐 선생님들이 65세 이후는 뭐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호르몬 얘기가 치료를.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 근데 이거는 뭐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삶의 질을 좋게 하고
부가적인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골다공증에도 좋고 여러 가지 골다공증에 그렇죠. 호르몬은 그제 과거에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도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골다공증 있으면 그냥 골다공증 약도 있고 그렇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화끈거린다거나 뭐 그런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메인으로 컨트롤하는데 그럴 때 효과가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65세쯤 되면 보통 뭐 끊어보자고 보통 다 그렇게 돼요. 예. 근데 오히려 그때까지 이제 잘 쓰고 삶의 질도 좋았고 뭐 피부도 좋고 뭐 이제 피부에도 굉장히 그렇죠. 예, 질 건조증도 없고 이제 그렇게 효과를 누리시던 분들은 본인들이 안 끊어요. 본인들이 안 끊겠다고 제가 막 제발 좀 끊자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계속 처방전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본인이 크게 문제점을 못 느끼고 만족한다라 그러면 오랜 기간 써도 크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군요.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좋고 오래 사망률도 사망률 오래 건강하게 사시겠죠. 체크업도 뭐 그런 분들은 좀 잘 하는 대로 잘 하시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병원도 자주 오시고. 네네. 근데 이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여쭤봐도 되나? 그 일반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커버가 많이 되나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약값이나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네, 비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제가 먹는 거라 그래도 커버가 되더라도 아까 뭐 패치나 그런 게 더 비싸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먹는 제제도 이제 좀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 게다가 그나마 좀 커버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그 혹시나 유방암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는 거기 썼던 그 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안 쓰려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그나마 좀 찝찝하니까. 근데 그게 제일 그나마 커버가 잘 돼서 그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 때문에. 그러면 이 치료제 같은 경우 이 호르몬 치료 같은 게 폐경이 됐어요.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얼굴 화끈거리나 땀 나고 이런 건 없지만 피부도 푸석해지고 좀 살도 더 좀 힘들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정신적으로도 많고 이런 분들도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방금 뭐 그 체중아 맞아. 체중도 막 불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폐경기부터 뭐 80%가 체중이 늘어요. 그냥 뭐 평균적으로 70-80%.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운동해도 뭐 대사가 떨어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와전됐다거나 그런 건데 이제 또 호르몬을 쓰면 또 체중이 는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이제 아니에요. 이 호르몬은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그 체중하고는 그냥 상관이 없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호르몬제 쓰다가 유방암이 걸렸다고 호르몬 때문에 걸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걸 쓰다가 체중이 늘었다고 이것 때문에 체중이 늘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스터디만으로 볼 때는 그건 이제 체중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안 써도 70-80%가 늘어요. 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배둘레 살 하는 게 그냥 70-80%가 그냥 살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 이건 쓴다고 체중이 더 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갱년기 중에서 호르몬 치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요. 그 기간이나 이런 건 쭉 써도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산부인과를 갔어요. 호르몬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약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량에 따라 그럼 사람마다 좀 다르게 처방이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게 남성도 사실 그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남성 갱년기도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 그게 조금씩 다 떨어지고 뭐 무력해지고 이제 근데 그 남성 같은 경우는 그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재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조절하고 그렇게 보통 되는데 보통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여성 호르몬은 좀 특이한 게 꼭 그 본인이 피검사를 해서 그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그걸 뭐 수치를 계산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 일단 증상이 개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사람마다 있을 때. 이제 용량이 많이 틀릴 수가 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해도 이제 증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당연히 증상이 좋아지면서 최소량으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보통 뭐 스탠다드 용량 시작했다가 낮으면 조금 뭐 줄여볼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한번 이제 좀 스테이블라이즈 되면 쭉 꾸준히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또 용량이 또 적다고 또 뭐 약값이 싸고 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피임약 같은 경우는 네. 하도 이제 뭐 그 용량을 오히려 낮추느라고 경쟁을 많이 하죠. 왜냐면 뭐 그 호르몬이 적다 그러면 괜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서로 이왕이면 그렇죠. 그렇죠. 회사마다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경쟁하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소량이란 롤로 에스트로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일 비싸요. 그게 또 다른 호르몬도 아니에요. 똑같은 호르몬인데 제일 용량이 작은데 그게 제일 비싸요. 아이러니하게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사실 상관이 없고. 상관없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제 생각이 아니라 아직까지 나온 이제 정설 중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넴스라고 뭐 여기 폐경학회가 있어요. 미국 폐경학회. 네네. 뭐 노트 아메리칸 메노포스 소사이티. 그래서 근데 그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학회가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의료 뭐 여러 모르도 그렇겠지만 의료 쪽으로 제일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의 연구도 많이 하고 글로 계속 가야지. 네. 실제로 뭐 여기 그 AMA 뭐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그 미국 의료 의사 모임이 전 세계 의사 모임보다도 훨씬 셀 거예요. 여기서 대표다 그러면 다 알고 그러는데 전 세계 의사 대표는 몰라 있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 뭐 전혀 그건 이제 파워가 이건 뭐 없고 그냥 뭐 형식상 이건데 그만큼 제일 많은 연구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딴 네, 데는. 네. 어쨌든 거기서 나온 정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나온 걸로 다시 그 결론을 내리면 네. 폐경이 이제 50 정도에 이제 대부분 50일 때 오는데 그 10년 이내 60세 이전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사실 찬스가 월등히 높다. 일단 월등히 높다. 그겁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오해들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어차피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하는 거니까 좀 주변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제일 연구 많이 하고 사례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연구한 결과 나온 거와 함께 해야죠.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약간 호르몬 하면 이렇게 약간의 거부감이 계신 분들도 좀 사망률도 확연히 낮게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갱년기이신 분들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또 다른 증상들도 많이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셔서 좀 상담을 통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유방암이나 이런 걱정 말고요. 오늘은 저희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데 그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고민도 다 다를 줄로 아는데요. 갱년기 이야기를 이용승 산부인과의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